안녕하세요. 최주만입니다. 정광호입니다. 네. 약속된 대로 오늘은 경량 스틸하우스. 네, 전 잘 몰라요. 오늘 전자 칠판을 준비했어. 설명드릴게요. 네네. 스틸하우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스터드가. 네. 그래서 이게 40에 140이에요. 네. 두께는 0.8에서 1.2인데 네. 대부분 1.0T를 써요. 네. 1mm 두께를.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1mm로 무슨 열교냐 네. 하는 것도 있고, 이 스틸 1세대들은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중단열을 끼고 끝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열적 성능이 어떻게 되는가, 네. 이제 그걸 오늘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무슨 시뮬레이션 해봤냐면, 맨 처음에는 이 전체 길이가 1m인 벽 길이 안에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글라스홀로 다 채웠다고. 네. 스틸이 없다고 네. 보고 이 안에를 글라스홀로 다 채웠을 때, 네. 이때를 봤거든요. 법으로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열결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네. 고려하지 않으니까 글라스홀로 꽉 채워졌다고 법적 계산을 해요. 네. 그거는 목재도 똑같아. 네. 목재도 중간에 2x6가 이렇게 들어가도 네. 이거는 법적으로는 없는 거지.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지만 네.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집을 줘도 합법인 거네요. 그렇죠. 네. 합법이야. 안에 철이 1mm가 아니라 네. 통째로 갖다 놓어도 너도 합법이야. 합법이에요. 네. 합법이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자문위원회 가면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나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지. 콩이니 저 새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4가지 그림을 드릴 텐데, 네. 첫 번째는 실제 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그때가 첫 번째 그림인 이거예요. 시뮬레이션 했어요. 네. 맨 바깥쪽은 OSB 네. 치고 안에 이제 스틸하우스인데 스틸을 뺀 거지. 네. 그럴 때 이제 빠지는쪽 파는 거가 아주 아름답게 네. 직선이 나오죠. 꼭 IC에 매단열을 한 것처럼 네. 나오고, 전체 열관료율은 여기 나와 있듯이 0.25예요. 두께가 얼마짜리인데요? 140. 네네네. 아, 그러니까, 140mm를 채운다고 했을 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x6도 똑같은 거지. 예. 0.25. 근데 지금 법정 열관률이 얼마냐? 0.25 어디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0.25잖아요. 네네. 0.25가 중부 이지역 외기 직접도 안 돼. 0.24야. 조금 모자르네요. 조금 모자라. 네. 중부 이지역이 0.24니까 네. 살짝 모자라.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얘기했듯이 마감재니 뭐니를 예, 다 갖다가 합쳐지면 나오겠네요. 뭐 석고 안에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2x6나 네. 스틸하우스나 140mm로 중부 이지역까지는 예. 어떻게 꾸역꾸역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스틸을 넣어봤지. 스틸은 목조가 똑같이 가거든요. 네. 목구조가 인치가 아니라 610mm 간격이야. 네. 그래서 스틸도 610mm 간격으로 가거든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중간에 스틸을 넣은 거죠. 네. 요 사이에다 네. 어떤 열관율 얼마 변하면 0.47. 어우, 2배네요. 두 배지, 딱 2배지. 예. 그러니까 단열재 두께가 절반으로 준 거예요. 요 1mm 이거 1mm 로. 12개 있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 전체 1m 길이에 예. 2개가 들어가거든요. 스틸이 예. 600 간격이니까 예. 2개가 들어간다고. 요 이미지상에는 이렇게 미음자로 돼 있는데요. 요거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얘기했잖아요. 디귿자에다가 예. 이 디귿자를 필드에서는 글라스로 이 안을 못 채워. 예. 결국은 어떻게 채워지냐면 스티로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요. 대충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텅 비어. 예. 그래서 이게 문제다 싶어가지고 스틸 업계에서 여기 좀 널널한 네. EPS 네모난 걸 주고 네. 여기다 이제 넣으라고. 네. 근데 얘기했듯이 그걸 그려놓은 거야. 네네. 이 안에다가 네. EPS를 철판은 그럼 하나 있는 거죠? 하나 있는 네. 거야. 하나. 철판은 하나 있고 이렇게 디귿 철판 하나에 네. 네모난 EPS가 이 공기가 주변에 네. 싸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공기층은 최고의 단열재다. 네.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네. 이런 데 들어가는 공기층은 큰 효과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어쨌든 열관율이 0.48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도 간당간당하네요. 남부 지역은 어떻게 될까? 제주도, 남부 이런 데는 되지 않겠어요? 제주도도 안 돼. 제주도도 안 돼요? 제주도가 0.41이야. 모자르네요. 모자르는 거지. 네. 이것도 뭐 꾸역꾸역 마감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평균 열관율이 아니라 네. 스틸 스터드 주변의 온도야. 예. 이게 몇 도냐면 지금 녹색이 꺾여져 있잖아요. 네. 녹색이 얼마냐면 6도예요. 네네. 5도에서 6도 사이. 네. 이 근방을 온도가 지나가니까 그때 얘기했듯이 물이 줄럭줄럭 흘러내리진 않더라도 1도에서 5도가 녹색인 거예요. 녹색이에요. 네. 1도에서 5도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때 내가 얘기했듯이 실내에서 벽을 바라보면 스터드 간격으로 이렇게 때가 타는 거라. 때가 타는 거는 어. 이 집에 맞춰서 콜드루프. 제가 이걸로 그렇지, 집을 지면 그렇지. 콜드루프 할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래야 하자가 안 생겨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거 핵심이 뭐냐면 건식 구조는 네. 단열을 다 떠나서 네. 누기량이 있다는 거예요. RC하고 습식 구조하고는 다르게 네. 온갖 틈새가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ASC를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는 건 네. ASC가 비록 조족조지만 네. 사방 몰타를 하기 때문에 네. 건식 구조보다 훨씬 기밀하거든. 블로더 테스트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단열선을 다 떠나서 네. 스틸이나 목 구조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 사실은 가장 큰 거지. 네. 대충 하면. 네. 이해했어요. 어. 네. 워낙 폭이 큰 거야. 네.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지 바닥 뚫고 하이킥. 네. 그렇죠. 네. 끝모를 바닥까지 네. 가는 게 건식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정 대표가 정확하게 본 것처럼 근데 좀 한 1, 2년 찍으니까 그렇게 집을 저라고 지을 거예요. 그렇게 지어야 살아남아요. 그래? 대화가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안 떨어지고 때가 탄 건 네. 누기량이 많은 거지. 네. 그래서 실내가 건조한 거라 네, 계속 환기가 되니까 네. 알게 모르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스틸하우스 근방이 끔찍해져. 네. 네. 온도가. 네. 그런데 더 큰 거는 창호 주변에는 네. 이것처럼 스터드가 네, 희마리가 없으니까 여러 개 여러 개 겹쳐서. 겹치는 거야. 인면으로 그리면 창이 이렇게 있다면 전체 인면은 이렇고 이 양쪽에서 이거를 이렇게 세우고 이 밑에 또 받치고 또 받치는 이렇게.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린 거니 바깥쪽만 그린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안쪽 이 창을 받기 위한 게 또 들어가니까 네, 네, 그렇죠. 받쳐야죠. 사실은 네. 서너 개가 들어가는 거야. 네. 전체가. 왜냐면 이 개구부 전체에 힘을 못 받으니까 네. 주변으로 네. 보강을 철보강을 그렇죠. 하는 네. 거지. 그래서 더 많이도 들어가지만 일단 3개만 넣어봤어요. 네. 여기에다가 이 아래쪽에다가 창호 주변에 네. 스터드를. 냉장고네요. 영화네요. 그러니까 그게 영하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평균 열과를 두고 있어. 평균 열과이 얼마냐면 0.63. 오유. 요 주변에. 하와이에서 0.63이니까 이거를 이패스 알제로 바꿔보면 네. 계산했듯이 0.034 나누기 0.63 이러면 EPS 네. 두께가 나오잖아요. 약 6mm EPS밖에 안 돼. 그 여기다가 뭘 갖다 채워도 이 부분 때문에 그냥 쭉 떨어지는. 떨어지는 비율은 비슷할 거야 아마. 그렇죠. 이 속에 뭐 폼을 채우든 뭘 네. 하든 철로 인해서 떨어지는 건 거의 같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6mm 단위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결로가 떡이 되겠지. 네. 이거를 이렇게 그라인더로 스터드를 이렇게 쭉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에서 여기 칼질 한 번, 여기 칼질 한 번, 여기 칼질 한 번 이렇게 따면 열이 훨씬 좋아지지. 이렇게 가서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포스코에서 이런 제품까지 만들었지만 어쨌든 네. 시장에서는 외면받은 가격 때문에 네. 현장에서 그걸 자르고 있으면 인건비가 이게 스틸의 현실이라는 거야. 네. 현실이. 그래서 스틸은 반드시 이제 외단열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다 외단을 해봤어요. 네. 똑같은 컨디션에 50mm 외단을 해본 거야. 네. 딱 봐도 마음이 좀 편해져. 네, 그러네요. 네. 50mm만 겉에 붙어도 네. 일단 열관율은 0.25니까 네, 네. 맨 처음하고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네. 딱 50mm만 붙어도 네. 그러니까 여기 그라스를 안 채우고요. 채우고 채우고요. 채운 네,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이 앞에랑 똑같은 상태에서 이 바깥쪽에 XPS를 네. 50mm를 더 붙인 결과지 이게. 아, 그래도 방습층은 있어야겠네요. 이게 너무 앞서간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집을 못 져요. 그러니까 이 알면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 문제가. 네. 그래서 열관율은 0.25라 네. 스틸이 없는 처음 상태랑 비슷해졌어.
딱 네. 50mm만 해도 네. 그러니까 스틸은 무조건 외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최소 50mm라도. 네. 근데 지금 정 대표가 아주 핵심을 얘기했듯이 여기는 철이라 오히려 따뜻해. 네. 근데 문제는 철과 철의 사이, 이 사이의 온도가 몇 도냐면 이게 4도 5도밖에 안 된다. 네. 왜냐면 바깥쪽에 스틸 스터드가 있고 네. 바깥쪽에 외단을 50mm를 하더라도 네. 온도 구변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중간에 글라스로 있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네. 4도 5도 네. 거라. 그러니까 빼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OSB가 썩을 거라는 거지. 네. 네. 목 구조랑 똑같이. 네. 습기가 들어가면 여기서 썩고 그 우리에게 크라프트 붙어 있는 글라스울이 방습층이 아니니까 네. 이 안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일단은 외단열만 한다고 해서 스틸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 이쪽 근방에서 생기는 결로 현상을 막아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려면 목 구조랑 목 구조의 원칙하고 똑같이 여기다 방습층을 형성해 줘야 돼요. 한 100mm 하면 되잖아요. 100mm.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조금씩 앞서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지. 안 빼고. 그러니까 설비충으로 쓰고. 그렇지. 네. 그 얘기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차근차근 해봅시다. 네. 그러면 벽이 점점 두꺼워지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 스텝으로는 목 구조의 원칙하고 똑같이 네. 이것도 건식 구조니까 여기다가 방습층 겸 기미를 같이 하는 걸 만들어요. 네. 어차피 기밀이 필요하니까 건식 구조는 반드시 네. 기밀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방습과 기밀을 동시에 담당하는 층을 여기다 두면 된다. 아. 일단은 심플하게는 네네. 이러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다만 열관리율은 약간 아쉽긴 하나. 네. 그래도 이거 현행법이니까 옛날 법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진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하듯이 그냥 하시고 여기다가 방수층을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얘기할 거는 바깥쪽에 있는 이 압출법 단열재가 네.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예요. 네. 이거는 목 구조랑 사실 겹치는 문제이기도 네. 하니까 네. 우리 그 투수방수 편에 얘기했듯이 네. OSB 스틸 하우스 있고 바깥쪽에다 XPS를 네. 낸 다음에 실내 쪽에다가 방수층을 만들면 네. 불행하게도 양쪽이 불투습이야. 네.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가변형을 붙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내재된 수분이 오갈 데가 없다는 네. 거고, 그리고 인간이 하는 공사기 때문에 대류와 확산을 통한 수증기 이동으로 네. 들어간 요 안에 수증기가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면서 네.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네. 양쪽이 다 불투습이 되는 거지. 네. 이 여기에 대한 해결은 두 가지인 것 같아. 네. 첫 번째는 이 바깥쪽의 단열재를 투습 단열재로 만드는 거. 아, 네네. XPS가 아니라 네. 글라스울 같은 투습 단열재로. 네. 그러면 실내는 방습, 외부는 투습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지.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목 구조의 원칙하고 들어맞게 되는 거야. 네. 요게 첫 번째 해결. 네. 그리고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이걸 목 구조랑 또 같은 얘기. 이 외부에다가 직접 유기계단을 붙이면 네. 그때 북미에서 90년대 난리 났던 게 계구부 주변에 틈새로 빗물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빗물이 표면 장력 때문에 계속 고여 있고 이게 빗물이 증발할 때 바깥쪽으로는 단열재 때문에 못 나가니까 이게 실내로 들어와서 OSB를 썩게 만든 사건. 그래서 레인스큰이라는 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OSB도 안 쓰면 되잖아요. 이제 스틸은 그게 장점인 거지. 네. OSB도 안 써도 돼. 네. 근데 마그네슘 보드라든지 뭐 CRC라든지 이걸로 쳐서 투습이 안 되지. 마그네슘은 투습이 되죠. 네. 거기다 얘를 붙여요. 아예. 그리고 안에 글라스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3스텝. 우리 두 번째 스텝은 이제 공부 그만해. 이제 졸업해도 돼. 돈 벌어야 살아야죠. 돈 벌어야지. 그래야죠.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네. 이게 90년대 북미에서 레인 스크린이 나오게 된 배경은 목 구조에, 그러니까 일단 스틸을 떠나서 목 구조에 이 위에 창문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창문이 올라가 있고 OSB 있고 이쪽에 투습방수 치고 그리고 단열 성능이 강화되니까 이쪽도 바깥쪽에다가 EPS 단열재를 스타코를 하기 위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열재를.
그런데 이 주변에 시공이 건전하지 못하니까 네. 투수방 수지하고 EPS 사이에 빗물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다가 얘가 마를 때 바깥쪽으로는 못 나가고 실내로, 왜냐면 투수비니까 물은 막아주지만 수증기는 완전 투가니까 안으로 들어오면서 OSB를 상하게 한 사건. 그래서 이 뒤로 레인 스크린을 만들게 된 거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여기에다가 일정 공간을 띄워서 단열재를 붙이고 이 속으로 빗물이 들어가도 요 밑으로 또르륵 떨어지도록 하는 레인 스크린. 근데 얘기했듯이 이게 틈이 넓으면 결국 겨울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 단열 성능이 사라지니까 요즘 나와 있는 돌기가 붙어 있는 투수방수처럼 3mm 정도만 떼는 것들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목 구조할 때 요 3mm에 대해서 좀 깊숙이 얘기할 텐데, 근데 스틸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다는 거지. 스틸은 똑같이 스틸 스터드 세우고 바깥쪽에다 OSB 치고, 이거는 바탕면, 바탕면으로 OSB를 치고 바깥쪽에다가 압축 단열재를 붙이는데 레인스크린은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레인스크린은 뒀다가는 이 안의 온도가 또 확 떨어질 얼망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이 압축법 단열재가 아니라 투습이 되는 글라스울이나 미네랄을 집어넣고 밀착해서 되는 거예요. OSB에 틈 없이, 그러니까 레인 스크린 없이.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질문이 있으시더라고. 왜 미네랄울과 글라스울은 레인 스크린이 필요 없냐? 왜 필요 없냐면 이 자체가 투수가 너무 원활해. 그러니까 이 뒤로 빗물이 넘어가도 단열재 밑으로 쭉쭉 빠져. 컨디션 자체가. 그러니까 OSB를 상하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왜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냐면 이게 투습이 되니까 어차피 바깥으로 말라. 물이. 실내로도 일부 마르겠지만. 그러니까 글라스라고 앞면 같은 무기계 단열재는 밀착해서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건식 구조에 이렇게 폼 쏘고 EPS, XPS가 들어오고 하는 거가 난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저세 공바다 멈춘 부분, 재활용. 이거 못 봐고 싶다. 생애주기. 스틸이나 목조나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뜯어가지고 이걸 포크레인으로 털만 꽉꽉 집어서 그대로 다시 버릴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절값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조 하시는 분들도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자꾸 이렇게 틈새 같은데 폼 채우시려고 하는데 나무에 폼이 붙으면 폐기물이거든요. 누가 다 띄겠어요. 폼이 필요 없는 디테일을 자꾸 만드실 생각을 해야지. 폼을 채우는 행위가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 정성이지만 건식 구조가 갖고 있는 가치로부터는 좀 벗어나 있다는 거지. 큰 틀에서는. 그래서 폼을 쏠 필요가 없는 디테일을 구현하는 게 이제 현대 건축의 지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구독자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OSB 쪽의 온도가 하락하는 문제의 해결은 실내 방습총을 두면 해결이 되는데 양쪽이 다 방습일 수 없으니까 바깥쪽을 무기계 단열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인 거죠. 아니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설비층이 안에 또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요령으로 사실 헤쳐나갈 수 있어. 우리 협회가 처음에 패시브하우스 너무 어려워서 설비층 그런 것들이 사실 안 해본 사람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협회 초창기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는 분도 많으신데, 이게 건물의 평면이면 이 외벽을 따라서 콘센트를 1도 안 만들어. 아예. 사는 게 불편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을 잘 하는 거야. 왜냐면 다 돈이니까. 설비층 필요한 거 알지만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필요한다고 해서 설비층을 견적에 넣으면 계약이 안 돼. 그래서 이 협회 초창기 때는 모든 콘센트는 이렇게 내벽에다 뒀어. 그리고 변기도 내벽에 붙이고. 수도관 그런 것들이 외벽을 따라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잘 되더라.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설비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지. 그거를 이제 피하는 요령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첫 번째는 투습 단열재를 둔다. 근데 그게 왜 첫 번째일 수밖에 없냐면,
기존 스틸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바깥쪽에 약간의 외단열인데 네. 이 외단열이 지금 스틸하우스 하는 그 단열재 두께에서 크게 벗어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비슷한 두께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필드에서 하는 굿법하고 가장 유사하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거부감이 있을 건 실내에다 방습층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네. 거부감이 있는 거지. 네. 네. 두 번째는 똑같이 하듯이 엑스패스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고 실내가 가변형 방습층. 그러면 실내 쪽으로 수분이 증발되니까 네.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특히 이제 C가 같은 일방향 가변형 네. 방습층은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 네. 이런 면에서 요게 두 번째. 네, 이 바깥에를 앞면이나 그라스로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바깥에는 엑스페이스, 안에는 가변형 쓰는 게 두 번째. 그렇지. 네. 이거는 이제 미네랄이나 글라스 같은 네. 첫 번째 해결 방법. 네.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벽체 두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네. 않고 싶다면 네.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방습층 플러스 미네랄, 네. 네. 아니면 가변형 방습층 플러스 엑스패스. 네. 근데 지금 하던 데서 어쨌든 실내 측에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를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이게 기밀층이기 때문에 네.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좀 더 다른 얘기를 하자면 네. 세 번째 솔루션, 미래 솔루션인데 왜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냐면 네. 순디네 아빠 동영상 보셨어요? 반은 요번 거 못 봤어요. 최근 거 안 봤어? 네. 순디 아빠는 안 보고 있대. 난 요즘 이게 전화기 들고 있다가 띵동을 저도 구독자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때 이게 지붕 때문에 네. 지붕이 이게 스틸이 네. 문제가 이렇게 해서 트러스를 짜는데 네. 140 똑같은 스터드로 킹포스트가 있고 퀸포스트가 있잖아요. 네. 위에서 이렇게 트러스가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요 간세, 네. 간세를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붙여요. 이 방향. 그럴 수밖에 없잖아. 네, 그렇죠. 이건 네. 용접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아 근데 용접 얘기가 나왔길래 순디네 아빠 영상을 보면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용접을 안 하고 피스를 박아서 불안하게 공사를 하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판넬집 용접에 네. 그만큼 익숙해질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스틸하우스가 아름다운 건 피스만으로 네. 구조적 내력을 하기 때문에 용접이 더 믿을 수 없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에 보면. 편차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스틸하우스의 네. 아름다운 점은 네. 그래서 나는 요 방송의 사실 마무리를 사실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말이 네. 나왔으니까 나는 우리나라 판넬집이 네. 물론 잘하시는 분 계셔. 용접 공 출신으로 스틸하우스를 시공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네. 그런 분이면 용접을 믿을 만해. 근데 전국의 스틸하우스가 용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현장의 편차가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렇죠. 네. 그럴 바엔 경량 스틸을 골조로 삼는 게 나는 판넬집의 최선이라고 생각해. 내 개인적으로. 물론 이만큼의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네. 불안하지가 않잖아. 그렇죠. 네. 구조적으로 딱 정해진 피스 간격만 맞춰서 박아주면 네. 누가 박아도 똑같은 품질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나는 최소한 판넬집이 지금보다 한 발짝 더 앞으로 가고 싶다면 네. 경량 스틸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근데 사실 마지막 세 번째 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얘기한 경량 스틸 플러스 판넬하고 어쨌든 개념은 비슷해. 네. 네. 근데 어쨌거나 그걸 고려하게 된 배경은 트러스 때문에.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트러스가 집에 한 스팬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네. 여기에 이제 포스트가 포스트가 이렇게 서요.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네. 네. 이게 다 위에서 바라보면 이거에 옆구리에 네, 붙어 있습니다. 네. 다 이게 뭘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이에 단열재 채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여기 채워야 되잖아 여기다. 네. 그리고 채운들 이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야.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스틸이 갖고 있는 문제는 트러스가 이 제일 끝단에 힘을 걸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스틸하우스가 처마가 있냐면 네. 여기가 모멘트가 제일 적어서 그래요. 네. 여기다 외벽을 올려놔야 네. 트러스가 힘을 가장 세게 받는 거지. 이거 자르면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 얘기 이제 해야 돼. 네. 아니, 물론 안 자르고
네. 트러스 끝에다 벽을 세우고 네. 이 스틸 굵기를 두껍게 하면 돼요. 아, 네네네. 네. 1T가 아니라 그 구조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네. 아니면 트러스 숫자가 는다거나 네. 하면 끝에다 받칠 수 있어요. 네, 네. 당연히 이것도 네. 대신 이제 퀸 포스트가 좀 더 숫자가 좀 네. 정밀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모든 스틸하우스는 첨화가 있는데 네. 단열은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다 외단열을 하고 내부의 중단을 어디다 했냐면 목 구조랑 똑같이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콜드루프 네네. 여기에다 했다고요. 합니다. 네. 근데 이 많은 철들이 지나가는 사이에다가 이 평천장에다가 단열을 하니 네. 이게 집이 열교가 없을 수가 없죠. 너무 네, 많은 네, 거야. 네. 그러니까 콜드루프는 이 속에 공기를 집어넣는 게 삼각형 속이 외기인데 근데 이 철의 스틸이 다 열교를 작용하니까 네. 사실은 벽보다 천장이 훨씬 더 열악한 조건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채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외단열을 하면 그나마 나은데 그러니까 외단열을 하면 열교는 훨씬 줄지만 네. 문제는 콜드루프라 외기가 들어간단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단열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네, 거지. 그렇죠. 네. 지붕은. 그늘지. 합판 하나 치는 거랑 그렇지.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틸하우스가 변하려면 웜루프, 이게 영어라 그러는데 협회에서는 외기 통기 지붕. 통기가 바깥쪽에서 되는 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외단열을 하고 실내 수분이 그러니까 실내 방습층은 당연히 여기 형성하고 네. 이 사이에서 형성하는 건 불가능해. 네, 네. 철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방습층을 이렇게 안쪽으로 집의 안쪽으로 형성하고 방습층 겸 기밀층을 네. 형성한 다음에 외단열을 하고 외부 통기 지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대신 단열이 다 쌓여야겠지. 노란색의 단열재가 이걸 다 쌓여야겠죠. 네, 네. 이래야 스틸하우스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열교도 없어지고. 열교도 없어지고. 근데 얘기했듯이 이런 돌출 부위가 다 돈이니까 네. 이제 잘라버려야죠. 그렇지. 네. 구조 계산을 해서 아마 공장에서 준비가 안 됐을 거야. 끝에다 받치는 게. 네. 근데 구조 계산하면 당연히 그것도 풀릴 수 있는 문제니까 네. 구조 계산을 통해서 이쪽 끝에 벽이 쓸 수 있게 하고 안 되면 조금 위를 자르더라도 네, 네. 벽은 여기서 쓰는데 네. 트러스가 잘리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서 잘라야죠. 잘라야지. 요렇게 끝나게 네, 네. 트러스가. 네. 이러면 정말 이렇게 외단열이 쉽게 네.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얘기했듯이 방습층은 실내 쪽에다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지. 그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 안 돼요? 그게 스텝 3. 네. 아우 이거 어. 치면 힘들어요. 근데 아마 내 예측으로는 순디 아빠님은 또 빨간색으로 저거다 투구를 하겠다. 근데 아무튼 이 빨간색 진짜. 그러니까 순디 아빠님은 이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내 네. 예측컨대. 네, 네. 일단 트러스도 옛날 그대로 나갔고 네. 아마 내가 영상을 볼 때쯤에 네. 이미 골 쪽까지 다 주문하신 거 보면 네. 협회 기술 자료실 보고 네. 이미 전체 구상을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지금 열심히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어쨌거나 이거의 장점은 지금 스틸하우스 두께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도 50, 여기도 50mm면 네. 문제에서 벗어나니까 네. 대신 어려운 건 이 사이사이에다가 힘들더라도 네. 그 말 제일 나쁜 말인 거 알아요, 회장님? 힘들더라도. 이 방송 보면 순디 아빠가 실망할 거라는 게 이게 힘들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스틸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네. 물론 이제 평천장에 해왔지만 네. 여기에 글라스 요즘 근데 24K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힘들더라도 글라스로 좀 채우시고 네. 여기에다가 외단을 하시는 게. 네. 그리고 나머지는 협회 기술자료실 잘 공부하신 것 같더라고. 외부 통기지붕으로 하면 네. 기존 구축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벽체 두께도 큰 차이가 없고. 네. 이게 최선. 근데 이제 내가 좀 마음이 아픈 건 얘기했듯이 트러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나와 있으니까. 그라인더로 짜. 그걸 짜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 외단열을 이걸 다 싸셔야 한다는 게 좀. 어유 이거 일 많아요. 요즘에 원래 디자인 다 없는 디자인이 요즘 그렇지. 유행이잖아. 근데 그래도 뭐 처음에 있는 게 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투박해지게 디자인 좀. 어쨌거나 매우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어쨌든 기존의 구축 방식에 사실은 방습층 정도 추가한 거야. 네, 네. 그리고 외단열을 좀 제대로 하자. 네. 그리고 콜드루프에서 좀 벗어나자. 네.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네. 세 번째는 앞으로 더 이제 협회가 구상하는 방법은 네. 어떤 거냐면 스틸스가 가구에 들어가잖아요, 가운데. 네. 방습층도 안 해. 실내 방습층도. 네. 바깥쪽에다가 OSB를 붙이고 네. 그리고 투숙방 수지도 안 해. 다만
뭐가 있냐면 OSB 조인트에 네. 방수 기밀 테이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밀층을 실내에서 잡는 게 아니라 OSB에서 잡는 거예요. 건물을 삥 굴러가면서 다 네.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사 중에 비가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집보드 OSB에 투스방수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써서 비싸요? 비싸지. 네. 근데 OSB 플러스 투스방수지 공사하는 인건비랑 집보드 한 장하고 비교해 보면 네. 거의 비슷해. 네. 요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네. 좀 눈물 나긴 하나. 네. 그래서 나는 이 OSB에 투스방수 코팅되어 있는 건 네. 이거 사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 수 있거든. 그렇죠.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네. 아니야. 네. 이거는 그냥 OSB 사다가 네. 코팅만 해주면 되는 이제 그 유해 물질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접착력 그 정도만 잘 따져주면 나는 쌍봉도 만든다고 생각해. 저는 그냥 아쿠아디패스 발라요. 투습이잖아요. 방수에. 그렇지. 그러니까 방수제가 우리나라 기술이 좋거든. 네, 결코 네, 나쁘지 않거든. 네. 도막 방수제가. 네. 그러니까 난 집보드 같은 건 우리나라 시장성이 있거든. 누가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 난. 어쨌든 기밀층을 바깥에서 잡아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아예 콘크리트라고 보고 네. 아예 100% 외단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접착으로. 스틸이 면이 좋으니까 네. 평활도가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해. 그럼 이게 끝이야. 그리고 여기 설비층으로 설비층으로 쓰고요. 쓰는 거지. 네. 설비를 쓰고. 이 사이를 전선하고 근데 파이프가 이것도 지나가는. 여기다 100% 붙였더라도 이 지금 창문을 올리거나 했을 때 이 실리콘 같은 게 깨지거나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물이 이 틈으로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지. 네. 있지만 문제가 안 되는 게 이쪽 방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네. OS가 말라. 그러면은 OSB보다 마그네슘 보드가 더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합판이 더 낫겠지. 마그네슘 보드는 잘 모르겠어. CRC 같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더 잘 자르는. 아 그치. 네. 알지. 네, 그 가격이 나무가 너무 비싸졌어요. 하지만 검증은 안 된 거지. 아 그렇죠. 강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따져봐야죠. 협회 자체적으로 테스트해볼 수는 있지만 남들 보고 하시오라라고 얘기는 못하겠어. 아, 네네. 일단은 우리가 해봐야지. 네. 계산도 해보고 따져도 보고. 그래서 OS보다 마그네슘 낫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이것도 될 것 같아요. 집을 이렇게 다 옆에를 뚱뚱 잘라가지고 이게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뭐 OSB든 뭐든 붙여요. 그럼 이제 나무를 합판 하나 붙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방수 시트로 다 쌓아요. 그냥.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접착으로 붙이면은 얘가 물이 너무 OSB가 젖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왜 그 요즘에 좀 좋은 방수 시트는 드릴로 뚫으면서 그 부분도 지가 이렇게 물어서 안 새잖아요. 그냥 전체 고맛을 바르지. 그거 가격도 싸게 먹고. 고마스는 그러니까 완전 무해한 물질은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왜 성립하는지 이제 우리는 대화가 되지만 네. 이걸 아예 설비층으로 써버리면 네. 여기다 석고보드 바로 치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기밀은 바깥에서 네. 여기서 해결된 거고 네. 기밀층은. 네. 그러니까 집은 퍼펙트해. 이게 제일 싸게 먹혀요. 제일 싸지. 네. 그리고 온도 구배는 네. 왜 이게 괜찮냐면 온도 구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네. 그러니까 OSB 온도가 실내 온도야.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로 곰팡이가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 네. 사실 단열재만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지. 네, 단열재만 세워서 집진 거죠. 집진 네. 거야. 방금 잘 표현한 대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네. 이걸 그냥 단열재로 다 싼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유기계 단열재. 어쨌든 이게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나 네. 건식 구조가 갖춰야 할 덕목은 아닌 거야. 왜요? 접착하는 순간 폐기물이니까. 아, 이거를 여기다 접착하는 순간 순간에요? 폐기물이야. 아이소핑크는 어차피 재활용을 안 근데 아이스핑크를 외벽에 쓸 수는 없고 네. 휘어지니까 네, 네, 네. 협회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접착제가 들어가지 않고 파스너만 가지고 내력을 감당할 수 있는 파스너 개수 같은 거. 네. 우리가 어쨌든 열심히 해서 네. 이거 자체가 분해가 되도록 네. 만들어 준다면 네. 합판은 폐기하도록 최소한 석유화학 제품인 네. EPS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겠고 네. 하고 싶은 거지. 아, 네, 네. 당장은.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건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한다.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본의 스틸은 하우징 메이커 많이 하거든요. 목구조는 주로 공방 쪽에서 많이 하고 네. 아무래도 스틸하우스가 정교하니까 네. 대규모 1년에 막 10,000채씩 후지하우스나 네. 그런 데가 스틸 많이 해요. 네. 근데 그쪽에서 하는 방식이 이 방식. 제일 저렴하면서 네. 안정적 방법이고 네. 일본은 또 대부분 춥지 않으니까 네. 단열재 되게 얇게 가져가지.
그래서 일본은 스틸하우스에 중단열 없이 외단열을 하는 집들이 네. 많아요. 이게 근데 따져보면은 얘는 어차피 안쪽이 골조 중심선으로 이걸로 안 따지잖아요. 그렇지. 벽 전체 중앙으로 이거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지. 면적을 할 때요. 근데 이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일로 따지든 일로 따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왜냐면은 보통 단독주택 어차피 건폐율 그대로고 땅이 대부분 다 여유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집을 내는 거지. 여기도 세금이 살짝 조금 변하지 세금. 아 세금은 아니 다운 적당히 넣어서 적당히 세금 내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가성비가 가장 높은 거지. 네, 그렇죠. 네. 기밀도 퍼펙트하고 네. 실내 온도 조건도 퍼펙트하고 네. 설비층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140mm 스터드도 필요 없어. 네, 그렇죠. 네, 더 얇아도 되죠. 90mm면 돼. 네, 그렇죠. 강성이 충분하거든. 네. 이게 단열 때문에 늘어난 거지 네, 강도가 필요해서 늘어난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이걸 90mm 스터드 써버리면 돼. 네, 그럼 안에 다 들어가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도 안 해봤으니까 네. 나의 예측이야. 네, 외벽이 너무 가벼워져. 소음이요? 소음 때문에. 소음이 두 가지잖아요. 네, 직접음 있고 네. 간접이 네. 있는데 직접음은 기밀하면 퍼펙트하게 잡아요. 네, 밖에 타는 말소리라든가 네.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 없어. 네, 근데 진동소음, 그러니까 이 벽 자체가 너무 가벼우니까 네, 이게 울 수가 있어. 우하는 네, 저음이 저음이. 예,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한다면 절반은 설비층으로 쓰고 네, 절반은 글라스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 더 작업이 힘들어요. 그냥 여기를 음. 셀룰로즈로 그 설비층을 다 묻어버리면 돼요. 아. 그걸로 중량을 높여서 그치, 그것도 하면 방법이겠지. 싸게 먹힐 거예요. 그렇긴 하겠지. 네. 근데 이제 셀룰로즈는 좋은 방법이야. 셀룰로즈는 나중에 배관 손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게 뜯으면 문제지. 와르르르 그래서 말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일견 드는 생각은 절반은 글라스울이 개입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대충 50mm 정도 두께를 글라스로 채워야 될 것 같아. 예. 앞면이면 더 좋고. 네, 중량을 높이는 앞면은 쪽으로요. 무거우니까. 네. 그래서 이 절반은 무기질. 유기질 쓰면 안 되는 거지. 네. 유기질 쓰면 나무가 또 유기 사이에 갇혀버리니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네. 협회 몫인 것 같아. 아, 예. 이거 다 중량 계산해서 네. 다 사운드 시뮬레이션 해보고 네. 해서 어쨌든 우리 스스로 납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함부로 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죠. 이걸 왜 섹션 3로 뺐냐면 네. 이거 좋아 보이네 하고 함부로 액션 플랜을 가져갔다면 네. 나중에 협회에 전화해가지고 너 야,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은 이거라고 생각해 나. 바꿀 때 벽돌 쌓여 벽돌. 아니 벽돌은 이제 안 돼.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비구조 요소에 내진 세미나 결과 올라갈 텐데 네. 이제 건식 구조에는 벽돌을 쌓을 수가 없어. 1층인데요. 안 돼. 아 이거 무너져도 그냥 안 돼, 안 돼. 하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지붕까지 연속돼서 얘기를 하자면 퍼스까지 이렇게 가고 네. 이게 좋은 게 중간에 예를 들면 층이 있거나 다락방이 있어도 목조주택 하듯이 기밀층을 꾸역꾸역 이런 식으로 네, 안 해도 되죠. 네. 네. 장선 넘어서 보낼 필요가 없다는 네, 거야. 네. 목구조지기가 얼마나 까다로워. 네. 요걸 다 미리 다 넘겨놨다가 네. 이런 식으로 다 기밀을 네. 형성한다는 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최대 장점은. 네. 그래서 바깥쪽 합판으로 기밀 성능을 잡아주고 네. 전체 건물. 네.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외단열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바깥쪽에 지붕 마감을 하기 위해서 바탕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네. 그러니까 EPS를 뚫고 밑에 고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 네. 요것도 숙제야. 아, 네네. 외단열을 뚫고 합판에다 고정할 수는 없거든. 네. 이게 부풍압이 세기 때문에 네. 지붕 트러스에다 고정이. 그렇지. 돼야 되죠. 네. 스터드에다 고정이 돼야 돼. 네. 근데 뭐 공사해 보셨겠지만 150mm 넘는 단열재를 밑에 뚫어서 네, 네, 이 밑에 네. 스터드 찾아가지고 네. 물론 이제 먹줄은 채겠지만 네. 이런 장피스 박는 것 자체가 예,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지. 이게 가다가 삐뚤어질 확률도 너무 미리 날개를 내놔야죠. 그래 한번 해볼까요? 지붕 구성 방식에 이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네, 게 네, 아니야. 네, 지금, 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조심할 네. 게 그러니까 요렇게 밑에 OS가 있고 네. 스터드가 이렇게 있어요. 네. 트러스가 여기에 미리 먹줄 띄워놓고 네. 이쪽도 어쨌든 위치를 보면서 단열재 깔아갈 거 아니에요. 단열재 깔 때 같이 날개를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개를 한번 그려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밑에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제 OSB가 갔잖아요. 여기 먹줄이 이제 때려져 있겠죠. 단열재를 여기다가 아예 짤 때 900간격으로 맞춰서 짜요. 그리고 단열재 하나를 여기다가 깔기 전에 얘를 여기다가 날개를 이렇게 해서 요 똑같은 걸 하나 여기다 고정하는 거죠. 철을. 네, 철을. 아, 그러니까 철이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무조건 그라인더로 열결을.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열결 값이 높아가지고요. 네. 뭔가 좀 다른 좀 더 근사한 방법이 있어요. 그럼 스테인레스로 해야 돼. 그러니까 스테인레스를 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지블럭에서 그 EPS 내부 디테일이 있거든. 네. 이제 그걸로 쓰든가. 네. 어쨌든 무언가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 아니면 이런 것도 이 외국에는 왠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도 왜 이 단열재를 이걸 아예 뽑아낼 때 여기에 심재를 집어 넣어서 뽑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지블럭이야. 두 가지가 있지. 협회 협력사는 하나는 동건 판넬. 네네네네. 동건 판넬은 폴리우레탄 단열재 속에 네. 디귿자 그러니까 C 채널이 들어있어. 네네네. 그래서 C 채널에다가 박으면 돼.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천정 위에는 파스너랑 본드로 고정하고, 그렇지. 그리고 위에는 그 안에 있는 심재에다가 고정해서 다시 합판 쳐가지고 징크를 하든 뭐라든 하면 되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위에 동건 판넬을 쓴다면 네. 이 속에 C 채널이 들어있고 네네네. 이걸 박으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때려 박으면 되죠. 그리고 네. 마감재는 C 채널에 박으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면 네. 해결돼 동건 판넬. 그런 거 쓰는 게 제일 싸게 먹겠죠. 그렇지.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제품을 미리 이렇게 해서 박아두고 네. 여기 단열재 채우고 마감재 여기다가 네. 박는 네.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협회에서 따지면 크게 솔루션이 세 개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티프스 프레임 쓰는 방법, 네. 그리고 동건 패널 쓰는 방법, 네. 그리고 이지블럭 쓰는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이 나는 스틸하우스가 가져야 할 이제 지향점이라고 네. 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소음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네. 단열재 두께라든가 그러니까 지붕의 디테일 같은 거.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네. 나는 가격이 경량 스틸하우스하고 네. 단층 AAC, 네. AAC 단층 가성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또이 쳐요? 난 가성비가 아주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죠. 네, 네. 근데 뭐 개인적인 호구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네. 어쩌거나 계속 더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분들 때문에 판넬 집이 그렇게 많이 지어지는 네. 건데 거기서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잖아. 근데 사실 돈으로 따지고 놓고 봐도요, 뭐 이거를 제가 딱 두 개를 똑같이 사이즈로 접은 적도 없고 스틸로 집을 접은 적도 없지만 이게 아까 그 세 번째 방식으로 집을 짓는 그 돈이 판넬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은 뭐 안에 기밀층 있는 모든 열거 잡고 뭐하고 그러면 돈이 그런 적지 의미에서. 않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오히려 뭔가 그 소음에 대한 조금 보완이 되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근데 단층 AAC는 또 이 스틸이 갖고 있지 않은 덕목이 있다고. 일단 소음부터 자유로워. 아, 그리고 중량이 중량 되니까요. 최고. 네. 그러니까 집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거지. 내벽이 좀 두꺼운 게 단점이지만 네. 어쨌거나 단층 AAC하고 이 세 번째 안에 스틸하우스가 네. 나는 오로지 가성비 쫓아간다면, 그리고 이 단층 AAC가 평지부. 네. 그러니까 모양은 또 맨날 사람들 얘기하듯이 창고냐? 그냥 인면은 네. 단층의 평지부. 네. 근데 이것도 디자인하면 되거든. 근데 얼마 전에 되게 감동 먹은 게 정말 창고야. 네. 창고인데 요 파라펫 칼라만 딱 이쁘게 넣어가지고 네. 집이 정말 달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난 너무 이렇게 모양에, 그러니까 AC 단층 때 이 모양일 거 아니야. 여기 네. 거실 쳐내고 빵빵 쳐내면 이거지 뭐. 네. 근데 이것도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유럽 애들 하듯이 창 주변에 컬러를 좀 다르게 한다든가 네. 집처럼 보이게 하면 네. 평지붕 단층 AC랑 네. 이 스틸하우스의 디테일만 잘 개발을 하면, 단층 AC는 네. 옥상 방수된 네. 디테일 그만 정리를 하면 나 이만한 가성비를 쫓아올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 그렇죠. 네. 그리고 건전하고 네, 그렇죠. 믿을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둘 다 규정이 있는 거니까. 네. 최소한 구조에 관련돼서는 규정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 하고 네. 다음 목조. 네. 네.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에 폼이 붙으면 폐기물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거 누가 다 뛰겠어 이거. 고기를 못 구워 먹어요. 그러니까